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앞선 심포지엄에서는 롤스의 견해를 중심으로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법이나 정부의 정책이 이 정의 원칙에 어긋나면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되는 셈이지요. 자, 어떠한 음, 그러니 어, 어떠한 조항이 어떠한 조항이 헌법 혹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항을 따라야 된다. 자, 이러한 입장은 합법성 혹은 합헌성을 우선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헌법에 합치하느냐, 합헌성, 법률에 합치하느냐, 즉 합법성. 이런 합법성과 합헌성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롤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롤스는 어떠한 조항이 정부의 정책이나 명령이 합법적, 합헌성, 즉 법에 부합하고 헌법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어,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정의의 원칙은 공유된 정의감에 바탕을 두고 있지요. 공유된 정의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 양심이 아닌. 자, 이어서 우리 시민 불복종과 관련하여 하버마스의 이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버마스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나 정책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확보하려면 민주적 절차에 바탕을 둬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는 상호 간의 민주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자, 시민불복종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쟁점에 대해서 하버마스라고 하는 학자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법이나 정책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어긋나면 그 법이나 정책을 우리가 더 이상 복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하버마스는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하버마스는 상호 간의 민주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로 민주적 절차이고 그때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확보되며 바로 이러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어긋나지 않는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할 의무가 있지 그렇지 않은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즉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민주적 대화입니다. 대화인데 이 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민주적 대화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간의 민주적 대화를 위한 규칙으로서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쟁점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 모두가 담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특정한 쟁점과 관련하여 전문가만을 참여시키거나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둘째,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주장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모든 참여자가 쟁점에 대해 자유롭고 평등하게 발언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앞서 언급한 두 조건을 내적, 외적 강제 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하버마스 선생님은 민주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 이 민주적 대화를 위한 조건 세 가지를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가 어떠한 쟁점과 관련하여 모든 관련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쟁점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적 선호나 욕구 이를 비롯해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관련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고 어떠한 주장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즉 자유롭고 평등한 발언이 이 발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두 조건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외적, 내적 강제력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버마스께서 민주적 대화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강조했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조건은 어떠한 합의의 결론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권력에 대한 개입, 권력을 통한 그 합의가 오염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권력이 어떤 합의에 개입하게 되면 그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이 강한 사람이 강한 자에게 유리하도록 합의가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버마스는 그런 경제적 권력, 화폐로 상징되는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민주적 대화의 규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마스 선생님은 이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경제적 권력의 눈치, 그리고 이로 인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주적 대화의 규칙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자, 이러한 민주적 대화의 절차를 통해 합의한 실천적 규범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보편적 합의로서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국가의 법이나 정책 역시 민주적 대화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지요. 자, 법은 정당성을 간과할 수 있는 불완전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헌법이나 법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요구할 수 없으며 오직 조건부 복종만을 요구할 수 있지요. 즉 법적 정당성에 부합하는 법에만 시민들의 복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당성이 합법성에 우선하는 셈이지요. 자, 우리 하버마스 선생님은 결국 어떠한 법이나 정책이 앞서 언급드린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어긋나면, 즉 민주적 대화가 아닌 비민주적 대화를 통해서 도출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에 따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법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어긋나는, 그래서 정당성을 간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법은 완전 무결한 체계가 아니라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어긋나는 정당성을 간과할 수 있는 불완전한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헌법이나 법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요구할 수는 없고, 오직 그 헌법이나 법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때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부 복종을 강조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하버마스 선생님의 견해가 지향하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정당성과 합법성 중에서 정당성을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어떠한 조항이 정책이나 어떤 명령이 법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현행법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즉 합법성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정책이나 명령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서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법이나 정책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조건부 복종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셈이죠. 자,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나 검사 같은 사법기관이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시민을 일반적인 범죄자를 다루듯이 취급하여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국가는 권위주의적 합법주의로 전락합니다. 즉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우위에 두면 권위주의적 합법주의에 직면합니다. 법과 도덕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도덕은 법이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기여하며 법은 도덕이 기능성을 발휘하도록 기여합니다. 결국 시민불복종은 도덕적 규범을 바탕으로 법이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하려는 노력인 셈이지요. 자, 그런데 시민불복종을 일반적인 범죄자와 똑같이 통상적으로 처벌한다면 법이 직면할 수 있는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 하버마스 선생님은 법 시스템을 완전 무결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서 정당성을 위배할 수 있다. 불완전한 책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법이나 정책이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즉 합법성보다는 정당성을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당신은 법을 위반했으니 정당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정당성과 무관하게 법을 위반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어요. 즉 당신은 법을 위반했다. 당신이 법을 위반한 이유가 그 법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한 이후에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 정당성에 위배된 법률이라고 당신이 생각해서 위반을 했건 혹은 그렇지 않건 어쨌거나 당신은 법을 위반했으니 법에 따라서 당신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자, 이런 방식으로 법을 대하는 태도는 사법기관이 만약 이런 방식으로 법을 대한다면 이런 법에 대한 태도는 권위주의적 합법주의라는 거예요. 즉 정당성과 합법성 중에서 합법성을 우위에 두는 것이죠.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 법이 오직 법 조항에 나와 있으면 합법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인 거예요. 당신이 법 조항에 명시된 대로 행동하지 않았으니 즉 합법성을 위배했으니 당신은 무조건 처벌받아야 된다. 자, 이것은 합법성을 정당성보다 우위에 두는 태도입니다. 자,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권위주의적 합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권위주의적 합법주의에 빠지면은 정당성에 대해서 일체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이 지닌 정당성의 결여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즉 법이 정당성을 결여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정당성에 어긋난 법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법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우위에 두고는 혹은 정당성 자체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권위주의적 합법주의에서 비롯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하버마스는 결국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성을 바탕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결국 법과 도덕을 상호 보완적 관계, 상보적 관계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과 도덕 사이의 관계를 상호 보완적 관계로 두고 있어요. 즉 법의 부족한 측면을 도덕이 채워줄 수가 있고 도덕이 부족한 측면을 법의 영역이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법은 법이 정당성을 결여할 때 도덕은 바로 정당성의 흠결이 발생한 그 법을 보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법은 도덕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도덕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액션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법이 어떠한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도덕이 지향하는 바가 실제 액션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겠죠, 현실에서. 자, 그래서 도덕은 법의 정당성을 보완하고 법은 도덕의 기능성을 보완하는 이러한 법과 도덕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이것이 하버마스 선생님의 입장이고, 법이 정당성을 결여할 때 도덕은 그 정당성이 결여된 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오직 합법성만을 우위에 두게 되면 그것은 권위주의적 합법주의에 직면하게 되고, 그 결과 법이 직면할 수 있는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버마스 선생님의 이 핵심적 견해를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 하버마스 선생님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롤스와는 다른 입장이죠. 우리 롤스 선생님은 공유된 정의관 혹은 공유된 정의감에 바탕을 두고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롤스 선생님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하버마스 선생님의 견해, 하버마스의 기준에서는 공유된 정의감보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훨씬 우위에 있는 것이죠.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자, 그리고 이 하버마스 선생님은 법과 도덕을 상호 보완적 관계에 두고 있고, 법이 정당성을 결여할 경우에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법의 이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 시민불복종이 법의 정당성 확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의 정당성을 회복하는데, 법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자, 이런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우위에 두고, 즉 오직 어떠한 정책이나 조항, 명령이 법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성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합법성을 정당성보다 기계적으로 우위에 두게 되면 그것은 권위주의적 합법주의에 직면하게 되고, 그 결과 법이 직면할 수 있는 오류를, 즉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확보하지 못한다. 이것이 하버마스 선생님의 시민불복종과 관련한 핵심적인 견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오늘의 심포지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인문학 심포지엄을 통해서 일련의 쟁점을 더욱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니들이 경제를 알아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시장과 정부 그 무엇도 절대적 진리가 아닌 부분적으로만 진리입니다. 즉 시장의 역할에 맡겨두는 것도 온전하지 않고, 그리고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는 것도 온전하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이에크와 케인스 스님의 견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옥을 경험해봐야 평화를 찾겠니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일상에서 우리 잠재성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곧 평화입니다. 자, 특히 우리 갈퉁 선생님의 적극적 평화를 통해서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간접적 폭력까지, 즉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로서의 적극적 평화를 통해서 우리는 잠재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자,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해외 원조야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사랑에 국경과 나이가 없듯이 해외 원조에도 국경과 나이가 없습니다. 즉 해외 원조는 오직 어떤 존재가 고통을 감지할 수 있다는 그것만이 해외 원조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이지, 우리가 얼마나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법이 부당하니 그런 반항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모두가 예라며 따를 때 아니오라며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면 변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롤스 선생님이 견해에 따르면 어떤 법이나 정부의 정책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경우에, 그리고 하버마스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어긋날 경우에 그 법은 정당성을 결여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 법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확인을 했고요. 자, 제가 이렇게 오늘의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각 주제별로 생각을 한 줄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도 오늘의 심포지엄의 쟁점과 관련하여 한 줄로 생각을 정리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인문학 심포지엄, 세 번째 인문학 심포지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었습니다.